버펄로 세이버스가 조던 그린웨이 선수랑 2년 재계약을 선택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 재계약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재계약을 이렇게 할지는 좀 예상을 하진 못했었어요. 이제 그냥 이제 이게 2년 재계약해가지고 결국 이제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전력에서 남기는 거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 조건은 이제 2년 800만 달러, 연평균 40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건적인 부분 이런 거는 이제 또 뒤에 올리비에 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좀 이제 그 서두에 미리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캡이 인상됨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국 이제 캡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약 규모도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제 사실 뭐 비단 그린웨이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드린 올리비에도 딱 그 시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조건 같은 부분은 400만 달러, 연평균 400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팀 골라가지고 이제 그린웨이가 거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조항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그린웨이가 뒤에 트레이드가 된다라고 해도 이런 부분 자체는 이제 조금은 예를 들면 너무 약한 팀은 또 거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라인으로서 그냥 무난한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그린웨이 선수가 맥클라우드랑 이제 저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올해 영입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올해 버펄로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라인 기용 시간을 보셔도 140분. 물론 이제 올해 이제 버펄로가 굉장히 여러 라인도 이제 막 분위기도 좀 안 좋을 때 막 이런저런 라인 썼고 그리고 뭐 선수들 부상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좀 안정적인 라인을 쭉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린웨이, 맥클라우드, 저커 같은 경우에는 뭐 2, 3라인 같은 느낌으로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40분 뛰었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올해 이제 버펄로 세이버스 이제 전체 라인에서의 득점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더라도 톰슨, 쿨리흐, 페테르카 라인이 이제 16득점 올렸는데 예, 그리고 이제 페테르카, 톰슨, 터크 뭐 이거 어떻게 보면 거의 1라인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린웨이, 맥클라우드, 저커 라인도 11골 득점을 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3라인으로서의 이런 케미스트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검증이 된 결과로서 지금 검증이 돼서 나오는 그림이다라고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라인별 역할로 봤을 때도 뭐 그린웨이가 사이즈도 좋고 힘도 좋고 이런 과정에서의 네트 앞쪽에서 옵션 만들어주고 맥클라우드가 스피드 그리고 이제 근면한 경기력 그리고 이제 저커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능력이라든가 또 이제 또 괜찮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무난하게 풀릴 수 있는 한 라인 이제 미들식 한 라인 딱 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이제 이거를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3라인에 중요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린웨이를 재계약을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같은 라인메이트들을 결국 이제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맥클라우드는 당연히 재계약을 뭐 해야 되는 자원이고 해도 별 부담은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저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올해 계약도 끝나고 500만 달러의 캡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또 저커도 이 3라인 선수들이랑 꽤 괜찮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니까 데리고 있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펄로라면. 근데 논리적으로는 사실 이제 트레이드를 하고 올해 이제 저커가 꽤 괜찮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뭐라도 받아오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뭐 3라인이 이렇게 이제 케미스트리도 괜찮고 하는 그림이라고 하면은 의외로 저커를 좀 남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트레이드를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지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조합을 유지를 해도 괜찮은 이유는 역시나 미들식스에서 상당히 좋은 조합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들식스 한 자리 요렇게 딱 이 그린웨이 그다음 저커 맥클라우드 이렇게 딱 박으면서 걱정 안 하게끔 이제 요렇게 사실은 그림을 그려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팀 상황 자체가 너무 올해도 이제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라인 또 중심으로서 이제 그 누구냐 톰슨이랑 같이 활약을 했었던 터크도 이제 이 트레이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얼마 전에 작년에 영입했었던 바이럼 선수도 트레이드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 JJ 페테르카 선수 트레이드 설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음 무브들의 그러니까 다음 움직임들에 따라서 이번 그린웨이 선수의 재계약의 평가는 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비단 이제 이 3라인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진짜 터크 팔고 바이런 팔고 페테르카 이런 선수들까지 다 팔면서 뭔가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이 팀을 좀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큰 폭의 변화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2년, 3년 단위의 이제 라인 유지. 예를 들면 지금 2년 지금 2시즌 더 유지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재계약을 이 다른 선수까지 재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근데 2년, 3년 더 3라인 이거 공고히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팀을 큰 폭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버펄로가 예를 들면은 그냥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의 전력은 조금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터크, 그 다음에 이제 뭐 페테르카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커즌스 이런 선수들이 큰 틀은 좀 유지를 하면서 그냥 3라인 공모히 하고 요런 선택지라면 괜찮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터크도 팔고 바이럼도 팔고 그 다음에 뭐 커즌스도 팔고 이렇게 이제 다 팔아가면서 그냥 다 갈아엎을 거면은 사실은 3라인을 그렇게 유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한 2, 3년 단위로 3라인을 유지를 한다라고 해서 아무리 케미스트리가 좋고 뭐고 이렇다라고 해도 그냥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버펄로의 움직임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번 이제 계약 규모 관련해가지고 사실 올리비에 선수랑 그린웨이 선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캡 상승에 대한 인플레라고 벌써 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캡이 큰 폭으로 매년 상승을 한다라는 거 이제 뭐 그것도 예전에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고 하는 그림인데 이게 인플레가 결국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캡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계약 규모가 다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셔도 올해 3라인급 당장 이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최근에 3라인급으로 이 계약을 했었던 선수들을 보시면요. 제이크 에번스 선수도 제가 이제 3라인 센터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285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엘렉스 커프스 선수도 이제 어저께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300만 달러. 그리고 마티에 올리비에 선수도 300만 달러였고 그린웨이 선수가 4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어요. 근데 예전 기준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이제 경기력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캡이 줄어들고 하는 그림이 뭐 200만에서 이제 150만 사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인플레가 왔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뒤에 올리비에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테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선수들이 대부분 역할적으로는 한 3라인 정도 수준을 볼 수 있는 느낌의 경기력이잖아요, 다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시장 가치가 거의 이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 100만 달러 더 주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린웨이가 조금 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피지컬적인 툴을 또 이제 더 잘 갖추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플레가 왔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과정에서 바라보시면은 이번 올리비에도 그렇고 그린웨이도 그렇고 왜 우리가 여지껏 봐왔던 규모보다는 조금 더 지른 것 같지? 라는 부분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는 보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린웨이 내용은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